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5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그리고 여기도 일간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언제 다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의 이야기를 하고요. 언제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급등, 흔히 말해서 어떤 상한가, 테마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역시도 카페에만 올라가는 이제 영상입니다. 회원만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월간, 주간, 일간 요렇게 세팅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월간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요만큼 월간 차트 보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위에 이제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것도 좀 봅니다.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간 차트 역시도 거의 똑같이,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평선들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 정도까지만 조금 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초록색 선은 개인 순매수 누적 그래프입니다. 개인 순매수 누적 그래프를 다들 아실 것이고,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관리자에게 주저없이 그냥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여기는 뭐 좀 여러 개를 봅니다. 뭐 윌리엄스 퍼센트 R, 그리고 RSI, MACD 오리지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보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일목균형표와 MACD도 사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설명드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일목균형표에서 저자가 일목사님이 이야기한 똑같은 글씨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일목균형표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꺼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를 80일로, 그리고 승수는 2로 해서 저는 좀 중장기로 좀 봅니다. 왜 볼린저 밴드를 80으로 보냐, 기본이 20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코스피 한국 시장을 가장 많은 이평선들을 대입했을 때 40일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40일. 그렇죠? 이 40일이 시세의 중심값이 되려고 하다 보니 볼린저 밴드를 80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82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시세의 중심값이 40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여기 중심값도 있겠지만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아래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갑자기 제가 요거 이야기한 거는 회원분들이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월간, 주간, 일간 요렇게는 거의 똑같은 세팅이긴 한데도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트레이딩 올려놨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거나 난 긴가민가 해라고 하면 무조건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제가 장이 끝나면 꼭
상담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공지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우리가 언제쯤 매수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죠. 그쵸? 일단은 주간 차트로서 보지 말고 일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월간 주간으로 저는 시세를 대부분 보거든요. 월간 주간으로. 일간으로는 시세를 알 수가 없죠. 너무 작은 파동들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설명해 볼게요. 코스피를 한번 해보면 월간 차트를 먼저 볼게요. 월간 차트 먼저 보면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2달 중에서 과거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것들을 계속 개월수를 한번 따져보시면 1년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승은. 그러니까 지수가 1년을 딱 구간으로 했을 때 2017년부터 2018년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상승 추세가 작년 같은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였고 평균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거의 반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상승이 훨씬 작거든요. 요 기간. 근데 잘 보시면 1년이라고 했을 때 상승과 하락, 상승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떤 중심값의 이 상승 구간이 가장 안전한 구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중심값을 하향 이탈하고 다시 중심값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3번, 4번은 의미가 없는 자리이죠. 여기는 뭐 매수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이 중에서도 1번에서만 사실 강한 풀베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것도 사실 매매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1년으로 했고 2년으로 했을 때 상승과 하락이 있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세의 중심값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로 계속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언제 매수할까라는 생각,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리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MACD로만 월간 MACD로 한번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도 아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도 애매하고 요렇게라고 보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1번 조금 방향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 2번 요 구간인 거고요. 3번 4번 여기는 매매하기 까다로운 구간. 그러면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너는 이렇게 보수적이냐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보수적이다라기보다는 제가 보수적이다라기보다는 저 아닌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증권 전문가든 혹은 TV에서 나오는 증권 전문가 혹은 뭐 어떤 방송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좀 뭐냐면 남을 험담하려는 이유는 험담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잘 보이려고 그리고 빨리빨리 매수를 하세요라고 부추기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회원을
기업과 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매수하고 있는 현재 어떠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매수를 직접 안 하면서 지금 매수해라, 지금 어떤 테마가 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로 만약에 이것이 공감이 된다면, 보통 월간 차트에서 이 추세의 방향이 한번 잡히면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것이 돌아오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MACD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시세로 따지면 어떤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겠죠. 속임수들. 그러고 나서 이런 구간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 구간이 큰 상승이 있으면 큰 하락과 기간 조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월간 차트로 보면 우리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이제는 공감하실 거예요. 이 기울기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중심값으로 본다면 이 빨간 구간 있죠.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 구간들은 번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잘 보세요. 한 2월 2일 날 시장에 급락이 시작됐고 지금이 5월 10일이잖아요. 약 3달 동안 만약에 이 이전에 벌었던 거 2017년도부터 이때부터 벌었던 거를 이 3달 동안에 만약에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최근에 고객 가입하신 분들이나 상담을 좀 이게 관리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때 조금 나 벌었다. 2018년 2월 2일 이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좀 벌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마이너스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에게는 만약에 오실레이터로 표현해 보면 이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파란색 이 구간에서는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면 근데 오실레이터의 특징상 한번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쭉 나오면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구간. 그렇죠? 그럼 저는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에 월간 차트에서 이게 지금 잠시만요. 월간 차트에서 지금 코스피죠. 월간 차트에서 이 중앙선을 깨지 않고 만약에 좀 이렇게 한번 올라가 준다면 뭐 좋겠지만, 이 정도 기울기로 오면은 건들 것 같아요. 이 중앙선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주식으로 멋져 보이거나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저의 입장은.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매수해볼까?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냐면 부모님에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저희 같이 저희와 같은 형식의 회사를, 투자자문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추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어디와도 뭐 이권이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리포트를 보면 국내 기관 운용사들은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투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쵸? 이렇게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고, 실제로 자기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요, 현재는. 고객을 상대로는 1년 내내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제 운용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최근에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저는 저에게 만약에 욕을 하더라도 월간 차트 MACD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이어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보통 급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라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준값에서 빨간색이 한번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욕을 먹어도 괜찮으니, 그리고 저희 회사에 신규로 회원들이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니 솔직히 얘기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갑자기 좀 너무 이야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지금 보면 어제였나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어떤 일치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 기본적 분석으로는 시장이 아직은 상승 추세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보통 더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중에 앞뒤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기술적 분석이 좀 선행합니다.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그랬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는 차트만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현재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을 사실 지금은 보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것. 근데 마치 어제가 저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조금 더 방향이 좀 더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폭은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상당히 커요, 변동이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의 특징상 한 번 큰 상승이 나오면 다시 회귀합니다. 보통 중심값으로 보통 회귀하고 그 다음 무언가를 모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 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주간 차트는 큰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주간 차트 상에서도 기준선을 이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파란색이 떠 있을 때는 일단 주간 차트 상에서, 월간 차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고, 주간 차트 상에서 파란색이 떠 있을 때는 일단 매수하지 말자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는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그죠? 이렇게가 나와 있는 모습.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요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마치 요기 때처럼 만약에 요런 모습이 나오면 요런 자리마다 매도하는 자리이지,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월간 차트가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자리들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자리가 이렇게 갈지 자리 잡고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근데 코스피의 최근에 이러한 우상향의 모습은 약간의 왜곡 혹은 거품의 모습도 있다. 그 이유는 남북 경협주, 흔히 말해서 가치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에 의한 버티기로 좀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북미회담이 평양이다라고 했다가 또 오늘은 싱가포르가 아니냐라는 거, 이렇게 계속 뉴스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남북 경협주 벌써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너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실제로 땅을 파야죠. 삽을 들고 첫 삽을 떠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희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패턴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시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품도 시세이기 때문에 거품에서 수익을 취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1차 파동인 경우들이 많아서 눌렸다가 3차 파동, 진짜 파동이 나올 때 1차, 2차, 3차, 4차, 5차 엘리엇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파동이 보통 요 언저리가 많아서 진짜 파동이라면 눌리고 진짜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들도 반영이 되는 시기가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때는 기술적 분석상의 의미밖에 없고요. 이때는 실적도 반영이 됩니다. 보통 이때는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나올 때가 보통 고점에 나와요. 엘리엇 파동의 관점으로 시세를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첫 삽을 뜨는 곳은 3차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눈에 띄는 좋은 종목들이 좀 보였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하나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나라는, 혹은 급락하기 일보 직전인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주간 차트입니다. 유니셈은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려나 이런 생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니셈은 저는 지금 자리가 조정 구간 자리로 솔직히 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해서 유니셈을 좀 좋게 보긴 하고, 삼성전기도 MLCC의 대장주라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주간 차트로 보면 매수해야 될 이런 위치입니다. 펄어비스는 아직도 변동성의 끝이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실적보다는 실적보다는 약간 테마성에도 가까운 성강밴드. 근데 자리는 이제 좀 잡혀 있는 정도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아도 뭐 조금 자리를 잡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사실 너무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혹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공업 ETF 주간 차트를 보면 이제 밑에서 바닥을 다 잡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공업 ETF도 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중장기가 되겠죠. 중공업 ETF로 매수한다면. 근데도 저의 오랜 어떠한 습관인지 몰라도 시장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났더니 저에게는 그것이 저를 지탱해 줬던 힘이었고, 제 주변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던 힘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것들을 매매 안 하고 좋은 종목만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테마주를 매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어떤 한 회원이랑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테마성인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게 테마주인지 실적이 좋은지 뭔지 모르는 어떤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회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와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증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속해 있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뿐이고 전혀 시장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아주 심플하지만 그나마 ROE가 증가하거나 뭐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EPS가 증가한다면 플러스 거기에다가 차트가 괜찮다면 그 전에 뭐 수급도 뭐 봐야겠죠. 뭐 요 정도가 괜찮다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시장이 우상향한다면 이라는 말을 전제를 항상 붙이거든요. 근데 저의 아주 솔직한 경험상 보면 시장이 상승 하향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여기에 편승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면 시장이라는 강력한 호랑이에 엎여서 나도 모르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시장은 하향하는데 나의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취하면 시장과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장과. 근데 시장과 싸워서 개인 투자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MACD 월간 차트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이쪽 밖에 매수할 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잘해서가라기보다는 딱 두 가지만 구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큰 탈 없이 여태까지 잘 주변 지인들 가족들 책임지면서 여태까지 남한테 피해 안 입히면서 살아오면서 주식을 할 수 있었던 방식은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자라는 이거 딱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때 실적 보자라는 거.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차트에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갑니다. 수급의 힘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수급이 붙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회원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서는 상한가 같은 것들도 추천해주고 하는데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의 선택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로 20년 정도를 1년에 한 15% 정도 수익을 내면서 가보겠다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억이라는 단위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요.
이 20년이란 기간과 기대 수익 요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5%, 한 10%에서 15% 정도의 1년의 기대 수익을 나는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에 시장 상승할 때 좋은 종목을 사겠다라는 것에 공감이 된다면, 즉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면 손실을 많이 보겠구나, 최근에 2월, 3월, 4월처럼 5월처럼 이게 공감이 된다면 위험한 매매를 안 해도 된다. 즉 테마주라든지 어떤 찌라시성 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 이상한데 차트가 막 치솟아 있는 것들,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나의 투자 기간이 가장 좋은 건 평생일 것이고, 왜냐면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이 끊기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노후가 시작되겠죠. 내가 현재 현금 흐름이 이제 도는, 이 월급을 받는, 근로를 하고 있는 이 구간과 근로가 없이 그냥 노후가 시작되는 이 구간은 매매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때까지가 가장 안전하게 비중을 늘리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실제로 노후가 시작되고 월 소득이 끊기는 주식이 삶과 직결되는 이 구간은 정말 선수여야 해요. 매도가 되려면. 그래서 그나마 월급을 받는 이런 구간이 있을 때 많이 원칙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매도를 했는데 수익이 났다라는 이 경험, 그 경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몸에 배겨버려서 결국엔 그것이 습으로 돼야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 갈 길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주간 차트상 이 기준선을 넘어갈 때 오실레이터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때 매수해도 언제든 이런 속임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 좋은 종목들이 보이긴 하였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래서 주식을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좋아 보여서 매수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시장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시장에서 증권 관련한 쪽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매도 혹은 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욕먹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이러한 판단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직원들도 욕먹어도 좋으니 오히려 안전하게 매매하게끔 회원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욕을 하셔도 좋으니 좀 크게 보자. 주간 차트상 MACD 오실레이터가 그래도 기준선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지금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역시도 아직 멀었다. 그쵸? 적어도 1, 2주는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회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이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저점이 아닌, 이런 저점이 매수가 아닌 시세를 조금 더 둥그렇게 보고 나중에 조금 더 올라온 곳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급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 돈이 많아서 급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무관하게 하려고 행동한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한다 정도.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주식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위험한 테마주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말리겠죠.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심정이. 그래서 저 역시도 주식을 좋아하는 저이지만 주식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괴롭거든요.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회원분들에게도 뭔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 의도가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전달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인 것이고 일단 우리의 기준은 뉴스가 아니고 지수다라는 것,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까지 해서 좀 하고 안전하게 매매해도 나의 1년의 기대 수익이 한 10% 정도인 분이라면 10% 15% 정도이라면 원칙 정성 매매해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고 소득이 있을 때 원칙 매매를 더욱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소득이 끊긴 이후로는 심리에서 집니다. 보통. 예. 일단은 오늘은 조금 씁쓸하게 분위기 안 좋은 이야기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니까요. 혹시 이 다른 좋은 의견이 있거나 충고가 있으시면 언제든 회사로 전화 주시면 반드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